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참 매력적이죠. 근데요, 단어 딱 하나 잘못 알아서 수억 원대 빚을 그냥 떠안게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수많은 경매 투자자들을 울리는 치명적인 함정, 가압류 후 유치권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마음에 쏙 드는 경매 물건을 발견했어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가압류가 하나 걸려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유치권을 신고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이, 가압류면 사실상 경매 시작된 거나 다름없는데 그 뒤에 생긴 유치권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은 무효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법원의 생각은 우리랑은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그 생각이요. 수많은 투자자들을 어마어마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생각이 법원의 판단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네, 정말 충격적이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압류 등기 이후에 생긴 유치권은 유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낙찰자가 그 돈을 싹 다 물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이 모든 혼란을 푸는 열쇠는요, 바로 이 두 단어에 있습니다. 가압류와 압류. 글자 하나 차이인데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 둘의 차이만 제대로 알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자, 먼저 가압류부터 볼게요. 앞에 가자가 붙었죠? 이게 임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 조치예요.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길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가 그 사이에 집을 몰래 팔거나 다른 담보를 잡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냥 이 집은 지금 분쟁 중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꼬리표를 딱 붙여놓는 그 정도의 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압류는 다릅니다. 가짜가 빠졌죠? 이건 진짜예요. 보통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그냥 꼬리표 붙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법원이 자, 이제부터 이 부동산 공식적으로 팔아서 빚 갚을 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재산을 완전히 동결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자,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 보여줍니다. 진짜 재밌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유치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언제 생겼냐가 아니라 뭐 뒤에 생겼냐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가압류 뒤에 생긴 유치권은 살아남습니다. 유효해요. 하지만 압류 뒤에 생긴 유치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예요. 왜 그럴까요? 법원은 점유 이전은 처분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를 방해한다. 이 두 가지 논리로 이걸 설명하는데요. 이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법원은 이 복잡한 문제를 처분행위라는 개념 하나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금지하는 처분행위가 과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이게 바로 이 판결의 핵심이었던 거죠. 바로 이 화면이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법원은 가압류가 막는 처분을 집을 팔거나 저당권에 설정하는 것처럼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법률적인 행위로 딱 한정해서 봤습니다. 반면에 공사업자한테 공사를 맡기고 건물의 점유, 그러니까 열세를 넘겨주는 건요. 그건 그냥 건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실상의 행위일 뿐이지 법률적인 처분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원의 판단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공사업자한테 집 열쇠 넘겨준 게 집문서 넘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압류가 금지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고, 따라서 그 유치권은 완벽하게 유효하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지식을 실제 경매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건 어떤 등기가 먼저 찍혔는가 하는 시간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쫙 들어올 겁니다. 먼저 시나리오 A를 한번 보죠. 등기부에 가압류가 먼저 찍혔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생겼고 마지막으로 압류 등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낙찰자 패배입니다. 유치권 금액 그대로 다 떠안아야 해요. 하지만 시나리오 B를 보세요.
압류,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먼저 된 다음에 유치권이 생겼다면요? 그 유치권은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낙찰자는 단 한 푼도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내론 최종 정리입니다. 이 네 가지만큼은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정말 중요해요. 등기부 등본을 볼 때 그냥 압류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과연 가압류인지 아니면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진짜 압류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 바로 그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결국 가라는 글자 하나가 수억 원의 이익이 될 수도, 반대로 수억 원의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등기부 등본에 숨어있는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읽어내는 그런 날카로운 눈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음 투자는 오늘 배운 이 지식으로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